연산군이 19살에 왕이 됐어요. 19살이면 수렴청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거의 성인이죠? 그래서 19살, 보통은 이제 15세 정도면은 직접 판단하고 정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성인은 아니지만 보통은 15세부터는 조선시대에 이제 정치를 맡기거든요. 성종 때만 좀 이례적으로 12살에 임금이 된 성종을 20살까지 그 자성 대비가 뒤에서 서포트를 한 거고 연산군은 직접 정치를 바로 시작을 해요.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기쁘다, 슬프다? 슬프죠. 보통은 아버지였던 왕이 죽으면서 그 장례식과 같이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슬픈 즉위식이란 말이에요. 자, 성종이 이제 죽었는데 연산군은 네. 자, 이제 세자가 받는 교육을 서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임금이 신하들이랑 하는 교육이나 토론을 경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세자가 배우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연이라고 불러요. 자, 기록에 보면은 17살 때까지 문리를 못 띄었다고 나와요. 자, 17살 때까지 기본적인 그 학문의 이치를 아직 떼지를 못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좀 티나게 불량 행동이라든지 양녕대금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공부 못한 애들 있죠.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하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버지 성종이 동물 애호러 가라 그랬죠. 온갖 동물들을 그 경복궁 후원에다 놓고 길렀는데 성종이 예뻐하는 사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슴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자, 애기 사슴 귀엽죠? 성종이 아주 예뻐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연산군이 그 후원에 지나가다가 그 애기 사슴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온 거예요. 자, 근데 연산군이 그 아기 사슴을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뻥 차버렸다 그래요.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사슴을 발로 뻥 차버리니까 사슴이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자, 근데 성종이 이 소식을 들어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끼는 그 사슴을 발로 뻥 찰 수가 있냐? 자, 이런 식으로 성종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래요. 나중에 연산군이 된다면 그 왕이 된다면 그 사슴 어떻게 했을까요? 활로 쏴서 죽여버리죠. 네. 자, 이렇게 연산군은 뭔가 이제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이제 조용한 그 밤이 있듯이 이제 좀 자기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자 시절에 감추고 있었다. 자, 임금이 됐어. 보통 전 왕의 장례식을 할 때 조선시대 때 수륙제라는 행사를 했어요. 수륙제는 불교 행사예요. 자, 이 행사 유교 국가 조선에서 원래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조선 군주들이 성리학에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군주면서도 불교를 기본적으로 좋아했다고 했나 싫어했다고 했나요? 기본적으로 불교를 많이 좋아했다 그랬죠. 태조 이성계의 절친이 그 무학대사라는 스님이었고,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 그 부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원각사랑 절을 짓기도 하고, 그 절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자기 그 몸 병 치료하려고 공양을 또 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당시 성종도 마찬가지고 연산군도 이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왕 때부터 조선 왕들이 죽으면 수륙제라는 행사를 했는데 성종 때 그 살인들, 대간 권력이 어떻게 됐죠? 많이 커졌죠. 이 대간에서 또 수륙제 행사를 한다니까 뭐 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수륙제를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연산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성종 같았으면은 아 그래도 예전에 해오던 건데 아니되옵니다, 전하 하면은 아 그래 그래 안 할게. 그리고 뒤로 가서 술 마시고 여자 가까이 했다 그랬죠. 자, 근데 연산군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야, 예전부터 해오던 건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할 거야. 아니되옵니다, 저는. 할 거라고.
아니 됩니다, 전하. 자, 임금이랑 19살짜리 왕 간에, 아니, 19살짜리 왕이랑 신하들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져요. 자, 결국은 수륙제를 축소하는 거로 결론이 나요. 근데 이때도 끝에 대관들이 계속 뒤끝을 부려요. 임금으로서 잘못된 거고, 연산군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강행을 한 거죠? 이때부터 대관들이, 어, 요놈 봐라. 자, 그렇게 해서 연산군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상소를 올려가지고 연산군을 또 괴롭히는 연산군은 그때마다 신경을 잘 안 써요. 자, 연산군 초반에 이런 일이 한번 있어요. 유자광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네. 자, 그 성종이 죽었으니까 성종실록이 편찬이 되기 시작을 해요. 조선왕조 실록 들어봤죠? 임금이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임금이 죽으면 평소에 임금을 모시던 역사관들,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관들이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써놨던 기록을 사초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사초. 그리고 임금의 비서기구로 승정원이란 기구가 있는데 그 승정원 사람들이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그 남긴 기록을 일기라고 불러요. 혹은 시정기라고 불러요. 이 일기는 따로 승정원에서 기록을 남겨요. 그게 무슨 일기예요? 승정원 일기고, 자, 사초랑 시정기를 왕이 죽으면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그 양이 어떨까요? 엄청 많아요. 이게 매년, 그러니까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걸 모아가지고 실록을 편찬하는 실록청이 열려요. 여기서 보통은 과거 시험 성적이 좋았던 그 문관들을 모아놓고 실록을 쓰는 거예요. 이 실록을 쓰는 그 책임자가 당시에 이극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계유정난에 가담한 공신의 후손들이고 전형적인 훈구 대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 자기 형제들도 다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인물. 재산도 빵빵하고 벼슬도 높고. 자, 근데 이 사람은 책임자고 책임자가 실무를 하진 않죠. 실무라든지 힘든 것들은 보통 아래 관리들이 하잖아요. 그 아래 관리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일손은 살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 김일손이 우리 아까 그 김종직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유자광 씨를 떼어버렸다는 그리고 성종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대간의 리더였던 사람이 김종직인데 김종직은 성종 때 이미 죽었고 그 김종직의 제자가 김일손. 이 김일손이 실록청에 들어가서 이제 실록을 쓰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근데 김일손이 이때 스승 김종직이 남긴 글을 성종실록에다 실어요. 그 글이 조의제문이란 글이에요. 여기서 조는 누구 돌아가셨을 때 조문 간다 그러죠. 장례식에. 그 조문한다 할 때 조고 의제는 중국의 항우라는 신하가 의제라는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임금을 살해한 신하. 그러니까 신하에게 살해된 임금이 의제란 말이에요. 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쓴단 말이에요. 김종직이. 근데 이거 진짜 그 항우와 의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서 김종직이 쓴 걸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의제는 곧 단종을 의미해요.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죠. 단종을 조문하는 글이라는 거는 누구를 비판하는 글인 거예요? 세조를 항우에 빗대가지고 비판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죠? 싫으면 안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인들이 진짜 조선 건국이라든지 세조의 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옳다고 봤다 그랬어요? 옳지 않다고 봤다 그랬죠?
저거는 잘못된 거고 패도라고 보고 자, 속마음을 숨기고 과거 시험 급제한 다음에 장원급제에서 나와가지고 왕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신하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왕한테 계속 쪽을 줘가면서 아니 되옵니다 했잖아요. 자, 얼굴빛은 속일 수 있지만 글을 쓰다 보면 속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오죠. 그리고 그 스승의 글을 성종도 죽었겠다. 실록에다가 실은 거예요. 자, 연산군 입장에서는 세조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성종의 아버지 의경세자가 할아버지, 의경세자의 아버지 세조가 증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이어져 오는 혈통을 부정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조선 왕들은 실록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자, 왕이 볼 수 있다면은 왕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기록이나 자기 아버지 부정적인 기록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신하들한테 묻고 따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못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안 그래도 살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김일손이 너무 지금 위험한 글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바로 일러바치기는 그렇고 고자질 잘하는 사람 있죠. 고자질 잘하는 누굴 찾아갔을까요? 유자광을 찾아가죠. 유자광은 성종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세조 때 예쁨 받고 예종한테 예쁨 받고 성종 때는 한명에도 공격했다가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간 눈밖에 나가지고. 자,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찾고 있던 유자광한테 가요. 그 다음에 김일손이 이런 글을 실었다 알린 거예요. 자, 유자광이 바로 누굴 찾아갔을까요? 연산군을 찾아가죠. 김일손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연산군이 화가 잔뜩 나죠? 자, 그래서 김일손과 관련된 살인들을 다 유배 보낸 다음에 사약을 먹여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때 많은 살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1498년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는 사건이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무오사화의 중심이 되는 조의제문을 쓴 사람이 누구죠? 김종직이죠. 자, 김종직의 무슨 글? 조의제문. 김종직이 유자광이랑 관계가 좋았나요? 안 좋았죠. 유자광이 김종직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유자광이 그때는 속마음을 숨기고 김종직한테 오히려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척을 했다 그랬죠. 자, 근데 김종직 죽자마자 유자광이 복수를 한 거죠. 김종직 제자들이 많이 죽고 김종직은 이때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종직에 묻혀 있는 관을 꺼내서 관을 쪼개요. 쪼갤 부자, 관자. 그리고 김종직의 시체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구관 참시. 자, 죽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 시체 찢어봤자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제 유교 영향으로 화장을 안 하기 시작해요. 조상님들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고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 해마다 제사 지내고 장례 치르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이 조상님들이 모셔서 쉬어야 되는 그 공간이 무덤인데 이거를 파헤친 다음에 시체를 찢는다? 이거는 그 자손들에게나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거든. 명예로서 되게 모욕을 당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김종직 제자 김일손도 죽고 김종직이 제자가 여럿 있었는데 김굉필, 정여창 이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다 죽어요. 김굉필은 유배 갔다 죽는데 이때 유배가 있던 김굉필은 바로 죽지는 않고 유배 생활을 좀 하다가 사약을 받거든요. 근데 이때 유배가 있는 김굉필을 어떤 사나이가 혼자 찾아가요. 김굉필은 지금 무오사화와 연관돼가지고 되게 위험한 신분이었거든요. 김굉필이랑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김굉필을 혼자 찾아가서 김굉필 밑에서 몇 달을 배워요, 공부를. 자, 이 사람이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조광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죠? 자, 조선 건국 잘못된 거다. 세조의 계유정난 잘못된 거다. 연산군의 무오사화도 잘못된 거다. 자, 이러면서 더욱더 그 마음속에 또 반감이라든지 왕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그 학자들의 꼼꼼한 그 꼰대 기질이 조광조로 이어지게 돼요. 조광조는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산군은 살인들을 때로 죽였어요. 한 80여 명 정도가 죽어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부터 슬슬 본색이 드러나요. 자, 아버지가 키워놨던 예쁜 동물들 있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보통 힘이 없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동물들 어떻게 할까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물들 상처를 입히거나 때려가지고 동물 아빠가 예뻐했던 동물들 다 죽여요. 동물 학대. 자, 그리고 연산군이 여자를 또 좋아했다 그러죠? 전국에 예쁜 여자들을 모아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모인 여자들을 운평이라고 구름같이 모였다 그래서 운평이 전국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럼 이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요. 흥청이라고 불려요. 흥청이 300명인데 왕의 사랑을 받은 흥청을 천과 흥청, 하늘 천자 써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흥청을 지과 흥청. 왕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흥청들을 반천과 흥청. 이렇게 여자들을 등급별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천과 흥청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땅, 공신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땅이랑 집을 하사한단 말이에요. 누구 땅을 뺏어서? 백성들 땅을 뺏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흥청 사냥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경기도 그 한양 옆에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일대를 다니는데 왕이 가는 길에 백성들의 집이 있으면 그 길을 다 부셔버려. 그 집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금표라는 거를 만들어요. 자, 금표로 설정이 되면은 거기는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그죠? 쫓겨나는 거예요. 왕의 사냥터가 됐다는. 자, 이 연산군에게 예쁜 여자를 잘 골라주던 사람이 임숭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임숭재가 임사홍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임숭재가 연산군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예쁜 여자들을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임숭재가 어느 날 연산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임사홍이 대간들 때문에 아직도 귀양을 가 있다. 좀 풀어달라. 그렇게 해서 임사홍이 풀려나게 돼요. 자, 임사홍은 풀려난 다음에 이제 연산군 옆에서 자기 아들이랑 연산군 비위를 잘 맞추는데 임사홍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 이가 하나 빠졌다 그래요. 자, 넓을 활자, 활주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 넓을 활자 써가지고 이 사람 별명이 활치홍이었어요. 활은 이 사이가 넓었다는 얘기겠죠? 자, 치는 이가 이빨 치자고 옹은 늙은 사람한테 옹이라고 부르잖아요. 활치홍 임사홍. 이 임사홍이 연산군한테 어느 날 피 묻은 수건을 한 장 줘요. 비단 그 비단의 그 엄마 피가 묻은 건데 요거를 연산군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 금삼에 묻은 피를 연산군에게 보여주면서 자,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실은 정연왕후 윤 씨가 아니라 누구였다? 패비 윤 씨였다. 자, 그러면서 연산군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성종 때 대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산군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다. 자, 요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산군의 그 엄마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 또 살인들이 목숨을 잃어요. 이게 무슨 사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패비? 근데 이 금삼의 피, 그러니까 패비 윤 씨의 그 피 묻은 저 사약 먹고 나서 피 흘리는 거를 이렇게 적셔놓은 그 수건을 연산군이 보고 화가 났다. 이거는 소설의 창작이에요. 사실 연산군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버지 성종의 무덤을 참배를 가거든요. 거기 보면 묘비명이 적혀 있죠. 그 묘비명에 성종이랑 관계를 가졌던 왕후들이랑 부인들이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엄마 윤 씨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연산군은 자기 엄마가 정여나온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웬 이름 모르는 윤 씨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들한테 패비 윤 씨, 윤 씨가 누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위 초반에 연산군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안 그래도 살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저런 사건들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 해가지고 살인들을 또 때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게 갑자사화예요. 자, 갑자사화 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자라는 사람은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을 때 그 사약을 들고 갔던 왕의 비서실 직원이었어. 좌부승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연산군은 이세자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자기 엄마한테 사약 갖다 준 사람이니까. 이세자가 당시 예조판서였어요. 예조판서는 예절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장관이죠. 자, 이세자가 연산군이 이제 술자리를 만든 다음에 이세자를 불러서 술을 줬어요. 근데 이세자는 자기가 연산군 엄마한테 술을 가져다 준, 사약을 가져다 준 일이 있기 때문에 덜덜 떨었겠죠. 그래서 연산군이 술 줄 때 이걸 받다가 덜덜 떨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술잔을 실수로 연산군에게 엎어요. 연산군 골룡포에 그 술이 다 묻은 거예요. 연산군이 야, 예조판서가 예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내 왕의 지금 옷에다가 술을 엎는다고? 이세자를 유배 보낸 다음에 그쵸 사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세자가 미리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베어요. 연산군이 이세자가 사약 안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나서 이세자 가족들에게 복수를 해. 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원망할 만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이제 사화가 두 번 일어나서 무오사화 때 800여 명, 갑자사화 때 230명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천장, 천이 뭘까요? 너희 너희 그 펀치 알아요? 펀치? 종이 뻥 뚫는 거? 장은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를 뻥 뚫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사람 시체를 이제 찢는 거에서 모자라가지고, 자, 뼈를 가져다가 갈아서 빠스러뜨린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쇄골, 표품. 관리들이 쓰는 모자를 사모라고 한다 그랬죠? 그 사모 앞에 충, 뒤에다가 성자, 한자를 쓰게 해요. 그래서 임금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이걸로 모자라서 신원패라는 개목걸이 같은 이 명찰을 달게 해요. 신은 삼가다란 뜻이에요. 말을 삼가라.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까 닥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그 신원패를 써가지고 그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있죠. 이거를 그 신원패 그 나무 판자에다가 쓰게 한 다음에 목걸이로 만들어서 매게끔 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했다. 연산군이 이제 술자리랑 여자를 많이 만나고 이런 가질 때마다 연산군 시중을 잘 들던 여자가 장록수라는 여자.
장녹수는 너희 제한대군 기억나요? 예종이 낳았다는 그 좀 띨빵하다는 아들? 이 제한대군 집에 살던 노비랑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부녀죠. 그 노비랑 결혼했다고 해서 노비는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노비랑 결혼했다는 건 본인도 그렇게 뭐 양반집 자식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자, 장녹수는 나이가 30살인데 18살로 보였다고 그래요. 얼굴이 어땠다는 거예요? 동안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관들의 평은 얼굴 생김은 보통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장녹수가 아마 연산군 옆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외모 평가가 좋게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얼굴은 어려 보였대. 장녹수가 연산군 옆에서 한 기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들면 연산군의 술자리에서 야, 야! 연산군한테 반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왜 술자리 파트너 있죠? 술자리도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술자리도 자주 가지다 보고 자주 예쁜 여자들 만나면 다 식상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반말도 하고 가끔 선 넘는 행동을 하면서 연상은 비위를 잘 맞춘 거예요. 네. 비위를 맞춘다는 게 술자리 비위를 잘 맞추는 거죠. 사람 기분 재밌게. 네. 자, 그리고 장녹수가 이제 연산군한테 자기 말이 되라 그랬다 그래요. 그럼 연산군은 어떻게 해요? 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녹수가 그 연산군을 이랴 이랴 하면서 말을 타고 다녔다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장녹수는 연산군의 약간 변태적이면서도 좀 좀 뭐랄까 기괴한 그런 술자리에서 비위를 잘 맞추는 여인이었다. 자, 그런 연산군, 자, 왕노릇을 12년 했어요. 12년 했으면 짧지 않은 거죠. 1494년에서 1506년까지 왕노릇을 몇 년 했어요? 12년 했죠. 자, 연산군이 또 이제 말년에 또 재미를 붙인 게 유부녀 건드리는 거.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재미를 붙였냐면 술자리를 가져요. 근데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내들 데리고 왔겠죠. 근데 예쁜 여자들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부인 보고 궁궐로 들어오라 그래요. 남편은 이거 말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남편은 보내고 부인만 궁궐 안으로 데리고 와서 꽁냥꽁냥 하는 거예요. 네.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그쵸, 거절할 수가 없죠. 잘못 거절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이랑 집안까지 다 화를 당할 수가 있죠. 자, 특히 또 유부녀도 만나다 보니까 계속 만나니까 질려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이죠? 성종의 형이 누구였어요? 월산대군이 있었죠? 월산대군은 성종 때 먼저 죽어요. 성종보다. 월산대군 부인이 누구였죠? 연산군한테 치면은 자기 큰아빠의 부인이니까 큰엄마죠. 박씨가 좀 예뻤다 그래요. 그죠? 큰엄마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자, 큰엄마랑 연산군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큰엄마가 이 당시에 나이가 연산군이 30대 초반이고 큰엄마는 50이 좀 넘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자, 믿거나 말거나 이 월산대군 부인 박 씨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자, 그리고는 월산대군 부인 박 씨의 남동생이 박원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누나 보고 왜 그렇게 사쇼?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 자, 너무 누나가 왕한테 그렇게 유린당하는 게 싫으니까 누나한테 지나가다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누나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맸죠. 박원종은 어땠을까요? 사무쳤겠죠. 자기 때문에 누나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연산군이란 왕이 너무너무 싫었겠죠. 연산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원래 2급 공무원이었다가 연산군 눈밖에 나가지고 9급으로 떨어진 성희안이라는 그 관리, 비슷한 처지였던 유순정,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민심이 모두 다 떠나버린 연산군을 이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요. 연산군이 워낙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는 궁을 들어와서 연산군을 이제 만나러 들어왔는데 연산군이 이제 마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요. 자, 왕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왕들을 뭐라고 하냐면 패주라고 불러요. 패주. 여기다 패는 졌다란 뜻이죠. 자, 패주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요. 유배 갔다가 몇 달 안 돼서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연산군을 몰아낸 세력들이 뭐 약을 먹이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군을 독살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연산군이 죽은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됐을까요? 연산군의 아들이 왕이 되면 또 피바람이 불 수가 있죠. 그래서 연산군의 아들도 아버지랑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요. 진선대. 그치.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나왔던 누구? 진성대군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진성대군이 조선의 11대 임금 중종이에요. 자, 중종이 1506년에 왕이 되는데 16세기 시작이죠. 자, 16세기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를 이 중종의 중자를 따기도 하고 실제로 조선의 딱 중반부에 이른 시기라 그래서 이 시기를 조선 무슨 시기라고 부른다? 중기라고 불러요. 연산군 때까지 15세기를 조선 초기라고 한다면 이 중종 때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부른다고? 조선 중기라고. 중종을 왕으로 올린 사람들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사람들이죠. 자,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족을 세워서 임금이 되는 이 사건을 반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반정. 돌이킬 반자에 올바를 정자. 자, 봐봐. 보통 중국이나 일본에서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키면 누가 왕이 될까요? 그 신하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자, 신하들이 왕을 쫓아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굴 세웠죠? 새로운 왕을 세웠죠. 자, 이런 사례는 중국, 일본, 베트남 어딜 찾아봐도 동양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반정이라는 것들, 이거는 다 어디서 명분을 줬을까요? 어떤 학문에서? 군주가 잘못하면 신하들이 임금을 가르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신하들이 임금을 교체한다. 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반정으로 중종이 새로 왕이 돼요. 근데 중종은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8살에 왕이 됐는데, 자, 무서운 자기 배다른 형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왕이 됐어요. 근데 공신의 힘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었어요. 중종의 부인은 단경왕후 신씨였어요. 연산군의 부인 얘기를 안 했는데 연산군의 부인은 여기 위에다 쓰면 거창군 부인 신씨였어요. 왕후로 불리실 수가 없죠. 연산군이 폐주가 됐기 때문에 연산군의 부인이 된 거예요. 왕후로 불리질 못하고. 근데 신씨죠. 이 거창군 부인 신씨의 오빠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진성대군, 그러니까 중종의 부인이었던 단경왕후 신씨가 이 신수군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경왕후 신씨랑 이 거창군 부인 신씨는 그러니까 고모랑 조카의 관계. 아빠의 여동생이니까. 자, 반정 세력들이 이 단경왕후 신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 누구랑 관련돼 있으니까? 연산군과 연산군 부인이랑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단경왕후 신씨를 중종이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폐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 밖으로 쫓겨나죠. 폐비 신씨가. 그래서 KBS에서 이 단경왕후 신씨가 7일 만에 쫓겨난 걸 가지고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를 하기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멀쩡한 왕비를 쫓아낼 정도로 굉장히 반정공신들의 힘이 셌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중종이랑 단경왕후 신씨 간의 금슬이 부부 간의 사이가 아주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반정 세력들이 연산군을 몰아낸 다음에 중종을 새 왕으로 올리려고 진성대군 집에 찾아왔을 때, 자, 이 중종이, 그러니까 진성대군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다고요. 왜 무서웠을까요? 그치. 연산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인 줄 알고 스스로 목을 매려고 그랬는데 그때 단경왕후 신씨가 이걸 말렸다 그래요. 만약에 그 문 밖을 내다봐서 온 군사들이 말머리를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연산군이 진성대군을 잡으러 온 걸 거고, 자, 말머리가 만약에 우리 문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말꼬리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지키러 온 걸 테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사의 기록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문 밖을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머리가 문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중종이고 중종이 사랑했던 신씨인데 반정 세력들에 의해서 7일 만에 쫓겨났다 그랬죠? 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돌아가면서 영의정을 해요. 자, 그리고 임금이 신하들이랑 모아가지고 정책 토론하는 걸 경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경연 자리에서 임금이 보통은 그 경연을 주관하는데 그 경연 자리에서 얘네들이 큰 소리를 치고 경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갔다 그래. 자, 보통은 시작이랑 끝을 누가 알려야 돼요? 왕이 알려야 되고, 자, 그리고 끝났으면 왕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근데 누가 먼저 일어났다고요? 이 신하들이 먼저 일어났죠. 자, 반정을 주도한 이 사람들을 반정 공신이라고 부릅니다. 난 밥 먹을 때 어린이가 먼저 먹는 거. 뭐 그런 거보다도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예절 바르지 않은 거죠. 그쵸. 많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반정 공신들 때문에 중종이 길을 못 펴다가 딱 중종 재위한 지 7년 됐을 때 거짓말처럼 이들이 5년, 6년, 7년에 한 명씩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네. 뭐 누리지도 많이 못하고 죽어요. 네. 자, 이제 중종이 20대 중반에 혈기왕성, 반정무신들 다 죽었어요. 자기 정치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새롭게 뽑았던 인물이 아까 그 무오사화 때 깡세게 무오사화랑 연관된 김갱필을 찾아가가지고 배웠던 사람 있죠? 조광조란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거고 뒤에 교재로 가보세요. 교재 가서 빨리 찍어볼게요. 38페이지 보세요. 38. 자, 그 필기하신 거 내일도 가져오세요. 자, 선생님 봐봐. 세조는 단종을 몰아냈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대왕 자기 아버지처럼 집현전 학자들이랑 학문 토론하고 이런 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괜히 신하들이랑 학문 토론하다가 단종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학문 토론 이런 거 안 좋아요. 왕이 정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집현전 경연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자기 할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하듯이 육조에서 직접 정승 안 거치고 누구에게 보고하게끔? 왕에게 보고하게끔. 정승,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 힘 줬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정승한테 보고 안 하고 다시 나한테 보고하기가 무슨 직계제? 그리고 세조는 나쁜 짓은 했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런 정치들은 잘했어요. 조선을 이끌어갈 만한 법전, 경국, 대전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완성은 아직 못해요. 세조 때부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 우리 봐봐. 고려 마지막에 조선 건국할 사람들이 과전법이란 토지제도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 토지대장 불태운 다음에 새로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이 과전법이 문제가 됐던 게 은퇴한 관리들한테도 그 땅을 계속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점점 줄 땅이 부족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은퇴한 관리들에게 땅을 안 줘요. 누구에게만 땅을 주는 거예요?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왕조나 다 비슷하다 그랬죠? 처음에는 연금을 잘 주다가 점점 세금이 부족해지니까 은퇴한 관리들에게 주는 과전들을 이제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는 무슨 법? 직전법이 세조 때 실시가 됩니다. 세조가 불심이 깊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원각사라는 큰 절을 만들어요. 이 원각사에는 세조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탑이 전해지고 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 고려 말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 원각사는 지금 안 남아있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탑골공원이라고 들어봤어요? 탑골공원 가보면은 그 탑이 하나가 있는데, 이 탑 녹을까봐 어떻게 해놨을까요? 네, 유리관에 요거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잘 녹는다 그래서 비에 화려한 조각들 서유기 알아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자, 이런 다 불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각이 돼 있고 석가모니 일생 같은 것들도 다 조각이 돼 있어. 그리고 한편으로 세조는 그 부처의 불경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간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읽게끔 간경도감을 만들어요. 이거 성리학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했어도 세조가 피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조 때는 그 성리학자들이 입을 꾹 다물죠. 그러다가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자리 뺏은 거나 그리고 함경도 지역 주민들의 그 불만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켰죠. 이때 공을 세운 사람이 태종의 외손자였던 남이 장군 그리고 첩의 자식이었던 유자광 이런 사람들이 신공신으로서 대두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남이는 외손자고, 예. 그 세조는 그냥 손자인 거죠. 예종은 세조의 몇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죠. 자, 예종은 남이 같은 사람들 싫어했죠. 남이의 역모 사건으로 남이가 죽게 되고 이때 또 공신들이 또 한 번 또 책봉이 된다 그랬죠. 한 명에는 이때도 또 공신을 하게 됐다 그랬죠. 신숙주, 유자광 이런 사람들. 예종이 금방 죽어요. 공 밖으로 나가 있던 세자빈 한씨의 두 번째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자을상군 성종이 왕이 됐죠? 성종이 왕이 됐던 이유, 아내가 한 명의 딸이었죠. 자, 그래서 어린 왕 성종이 즉위하고 자성대비,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 윤씨가 수렴청정을 하죠. 자, 성종은 풍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등용했다 그랬어요? 사림들을 등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림들한테 대간 자리를 주고 풍구 대신들을 견제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했던 것처럼 그 신하들이랑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다 그랬죠? 경연을 열었죠. 세종대왕 때 32년 동안 경연 1900번 했는데 성종 제위하는 25년 동안 경연이 9000번 열려요. 몇 번 열렸다고? 9000번. 일주일에 3, 4번씩 한 거예요. 뭐만 하면은 대관들 모았는데 그때마다 대관들이 성종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성종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랬죠? 집현전이란 이름으로 부활이 안 되고 국관이란 기구를 만들어요. 중요해요. 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기구가 몇 개예요? 3개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삼사라고 불러요. 삼사. 이들은 언론 역할을 해요. 신문이나 뉴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대관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아니 되옵니다. 이 홍문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홍문관 출신들이 보통 영의정, 좌의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 같은 선비들이 머물러 간다 그래가지고 홍문관을 뭐라고도 부른다? 옥당이라고 불러요. 옥당. 경연을 실시하면서 다시금 의정부 정승들한테 권한을 많이 몰아준 거예요. 성종 때는 조선의 통치규범을 담은 뭐가 완성된다? 경국대전이 세조 때 이어서 완성이 된다. 자, 후궁구를 견제하려고 등용했던 살인들이 점점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대강 권력이 커지게 됐죠? 브리스통 얘기 기억나죠? 자, 그리고 공해왕후 한씨가 일찍 죽으면서 여러 후궁들 중에서 윤기견의 딸을 새로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재헌왕후 윤씨였죠. 연산군 낳고 나서 변했다 그랬죠. 인수대비 눈밖에 나가지고 윤씨가 폐비됐고 사약을 받죠. 그래서 후궁 중에 윤호의 딸 이 계비라고 하는 게 뭘까? 계비. 너희 이어달리기 뭐라고 하죠? 계주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계는 잇는다라는 거예요. 그치. 정비의 뒤를 이어가지고 계비가 됐다는 거. 이 계비는 정비랑 아무 차이도 없어요. 똑같은 정식 왕비인 거예요. 그 계비가 정연하고 윤씨고 정연하고 윤씨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였죠? 진성대군이 나중에 연산군 끌어내리고 뭐가 돼요? 중종이 되죠? 그죠? 자, 성종 때는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이 또 많이 일어나요. 동문서는 고조선 때부터 고려 말까지 시를 써놓은 거예요.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악학계범은 음악, 국조 올해의는 자, 그 나라의 어떤 예법, 관련된 제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삼강행실도 보세요. 이거 어느 왕 때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죠. 이게 근데 한문으로 써 있어 어려운 거를 언해,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을 해요. 뒤에 넘어가서 연산군 때 김종직과 조의제문 관련돼서 무슨 사화가 있었어요? 무호 사화가 있었죠. 그리고 폐비 윤씨와 관련돼서 갑자 사화가 있었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관들이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러다가 박원종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연산군이 몰아놨죠. 자, 그러면서 신하가 임금을 몰아낸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반정. 진성대군을 새로 왕으로 세웠죠. 중종이 예뻐했던 신하 누구다? 자, 요거 하나만 쓰세요. 뒤로 가서.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박연이라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이 박연은 장원급제한 문관인데 이 사람 뭐에 능했어요? 음악에 능했어요. 고구려 왕산악, 가야, 우룩, 조선의 누구? 박연. 이 박연은 조선판 실로폰, 돌 두드려가지고 소리 내는 거. 편, 평경이라는 악기의 음을 조절했던 사람이 박연이에요. 근데 이 박연이 음을 잘 조정한 다음에 세종대왕 앞에서 이걸 땅땅땅 연주하는데 음 하나가 틀린 거예요. 이거 신하들이 듣고 아무도 몰랐는데 세종대왕이 그거를 꼭 집어냈다 그래요. 세종대왕은 음악에 있어서도 천재였다. 여기까지. 자, 숙제. 오 페이지 19번 넘어가서
8페이지 22번. 넘어가서 30페이지 21번. 자, 넘어가서 41페이지 21번. 53페이지 18번. 19번. 20번. 21번. 65페이지 20번. 22번. 23번까지.